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탐사 코너 폭물레이다. 오늘도 진행을 맡고 있는 이승익 앵커입니다. 힘차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전문기자죠. 우리 김필주 전문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개묘년 새해가 됐는데 새해부터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의 또 피눈물을 흘린 종목이 있다고 하네요. 네, 바로 비츠로시스라고 네, 하는데 비츠로시스 되게 오래된 코스닥 상장 기업이거든요. 네, 벌써 맞습니다. 상장한 지가 20년이 넘었죠? 예,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상장된 기업들이 사명이 안 바뀌고 네. 자기 이름을 20년째 넘게 갖고 있는 기업들이 참 드문데 네, 참 그런 비츠로시스가 새해부터 하한가를 기록한 이유가 뭐죠? 네, 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비츠로시스는 이 177억 원 규모의 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를 했습니다. 기존 주식 한 주당 약 0.95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인데요. 발행 예정 신주는 2,400만 주로 이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의 95.4%에 해당하는 대규모 물량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이론적으로 절반가량 희석이 되는데요. 실제 이 비츠로시스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지난 3일 종가가 1,265원이었는데 이 신주 발행 예정가를 이 739원으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4일 비츠로시스의 주가가 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890원으로 추락을 했고요. 이 증자 계획을 알지 못하던 이 개인 주주들은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진 탓에 이 하한가를 그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물량의 자금 조달 왜 해야 되죠, 회사가? 이 비츠로시스는 자동 제어 시스템 전문 업체입니다. 이 주로 대규모 발전소, 철도 등에 활용되는 원격 집중 감시 제어 시스템, 그리고 분산 제어 시스템,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등의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납품 구축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기재 비츠로시스 대표이사는 기존 사업의 이 경쟁력 제고 물론 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인프라 구축 사업, 연구 개발비 등의 증자 대금을 쓸 계획인데요. 이 화면에 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 비츠로시스를 검색하시면 이 해당 관련해서 증권 신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상증자 결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유상증자 결정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주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이 주주 배정에 참여할지 말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 비츠로시스가 과거에도 그 상당히 거래 정지 기간이 길었어요. 네. 자세히 그 공시를 살펴보니까 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참 주주들이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네. 왜 들어갔죠, 그 당시에? 2019년에 이 회사는 관계사에 대한 이 막대한 규모의 대여 그리고 지급 보증으로 인해서 재무 안전성이 크게 악화가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 이 회사가 차입금 연체, 그다음에 채무 미지급,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이 사업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에 2019년 4월 12일 날 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 당사가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꼽힙니다. 이 첫 번째가 관계사 비추로 미디어 이 발행한 이 발행 사채의 대위 변제 그리고 채권 미회수로 인한 자금 경색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추로 에드컴이라는 관계사에 대한 이 자금 보충 허약 현실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특수관계인 비추로 CNC의 회생 절차로 인한 보증 채무 현실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라크 전력청의 이 발전 사업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인해서 이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는 2020년 4월 29일 날 서울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를 인가받은 이후에 이수자에 대한 유상 증자를 통해서 변제 대금을 확보를 하고 출자 전환하고 감자까지 진행을 하면서 2020년 10월 8일 날 회생 절차가 종결되는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최대 주주인 우수정기 네. 그 청약에 참여하나요? 주주 배정 청약에? 이 당시에 이 우수정기가 이 70억 원을 투자해서 비츠로시스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감자랑 유상 증자하면서 재무 구조를 정비를 하고 이 46억 원 가량의 추가 증자를 하면서 현재까지도 이 최대 주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우수정기 측은 이 증자 배정분의 약 30% 수준만 청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기존 주주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최대 주주는 30%만 그리고 이 할당된 물량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30% 수준의 청약을 할 경우에는 이 VH1 지분율의 이 기존 대비 9.51% 감소한 18.31%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비츠로시스 관계자는 최대 주주가 이 30% 청약한다는 것은 아직 계획일 뿐이라면서 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봐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보통 그 대주주들이 이런 그 본인들의 배정된 주식에 네. 청약을 하지 않을 경우 대량 실권주가 발생할 수가 있고 네, 또 그만큼 본인의 회사에 자신감이 없다라고도 시장에 맞습니다. 비춰질 수가 있어요. 네, 참 또 그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 또 그 회사가 의견 거절을 받아서 상장 폐지 사유까지 벼랑끝까지 몰린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 2019년 반기, 2029년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 외부 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이력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 이 화면을 보시면 제가 이제 다트에서 띄워놨는데요. 이 2018년부터 2022년 반기 중 이 외부 감사인 검토 의견이 내역이 정리된 화면입니다. 2018년, 2019년 반기, 2019년에 보시다시피 최초 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이 나와 있다고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다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시서류 제출 전일 기준으로 해서 2018년 그리고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이 재감사 수행을 통해서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수령을 했었는데요. 이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인한 이 형식적 상장 폐지 사유는 모두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한울회계법인과 한미회계법인은 각각 2018년, 2019년 재무제표에 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이 기재를 했었고요. 2018년 그리고 2019년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거절로 인해서 개선 기간이 또 부여가 됐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7월 11일에 이 개최된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당사 상장 유지 결정을 내렸고 그에 따라서 이 주권도 2022년 7월 12일부터 거래가 재개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 3년간은 무려 14회나 네,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면서 네, 정말 상장 폐지가 되는데 종합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네, 정말 상장 폐지가 돼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맞습니다. 모든 그 악재의 연속이었었는데 네, 14번 어떻게 하면 관리 종목이 이렇게 지정이 될까요? 예, 아주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최근 3년간 이 회사는 총 14회의 관리 종목 지정 사유 발생 그리고 해제 이력이 존재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부터 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고 지정 사유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해제가 되고 추가가 되고 해제가 되면서 무려 14번의 이 관리 종목의 사유 추가 해제가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후 반기 검토 의견 거절 그리고 자본 잠식률 50% 이상 반기 보고서 미제출, 자기 자본 10억 원 미만, 사사업년도 연속 영업 손실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지속적으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날 이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는 이 회사 상장 유지 결정을 하면서 이 7월 12일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모두가 해소가 됐다.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관리 종목 해제 사유가 모두 다 발생이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 반기 기준 이 회사가 상기한 주요 관리 종목 지정 사유 중에서도 이 자기 자본 50%를 초과하는 이 세전 손실로 인해서 이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투자분들께서 유의하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 14회에 되는 관리 종목 사유를 또 한 큐에 네, 다 해소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또 과거 이거 말고 또 불송실 공시 사유로 또 상장 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갔었죠. 예, 맞습니다. 최근 이 상장 기업에 대한 이 금융감독원 그리고 관리 감독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이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든지 관리 종목을 지정한다든지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조치가 취해지는데요. 이 회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시 변경 그리고 공시 불이행으로 인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이력이 총 14건이 총 4건이 존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당한 공시 불이행 그리고 공시 번복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벌점 누적으로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부가 벌점이 많죠. 다행히 그래도 2021년 이 3월에 개선 기간이 부여됐고 그 이후에는 이 불성실 공시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현재는 이 누적 벌점이 없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 불송실 공시도 유형이 뭐 제각각 다 있네요. 네, 거의 종합백화점이라 종합백화점입니다. 예. 예, 불릴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는 두 차례 총 100억 원의 시비를 찍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2022년 반기 이후에 이 회사는 총 11회차 전환사채 50억 원과 이 12회차 전환사채 50억 원을 추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이 조기 상환 청구는 2023년 12월부터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12월부터 이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이 점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2022년 이 반기 기준 다시 적자 전환이 된 만큼 이 향후 이 회사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악화가 된다면 유동성 대응 능력이 저하되면서 이 시비의 전환 사채, 이 전환 사채의 전환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기발행 전환 사채에 대해서 이 조기 상환 청구가 발생했음에도 이 현금성 자산이 없거나 혹은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우면 이 회사는 일시적으로 또 유동성 위기에 봉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대출 원리금 연체 이력을 고려해서라도 이 회사에 이 상환하지 못하는 위험이 상당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제출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데 네, 금감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정신고서를 요구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보통 이런 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좀 참고를 해야겠죠? 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1월 10일 날 접수된 일자를 보시면 이 다트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이러한 다트 공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반드시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겁니다. 정정신고서가 제출이 요구가 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결과 이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거나 그리고 중요 사항에 관해서 거짓이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이 중요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서 정정신고서의 제출 요구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해 이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이 투자 판단에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아울러서 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에 이 회사가 3개월 이내에 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렇다면 이 해당 증권신고서는 이 철회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